아니 그 대선 이게 둘 다 공급 확대로 바뀌었더라고. 네. 아니 대한민국 인구가 다 수도권에만 사냐 이거예요. 난 너무 심하다 이거는. 기자님 근데 이거 항상 이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네, 인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누구보다 그 관심 있는 게 우리 시민들이 부동산 문제가 아닐 일 것 같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문제였고, 인천에선 부동산 광풍이 불 정도였고, 11월을 거치면서 약간 주춤하고 어떤 보합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2022년 새해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가 인투피셜입니다. 저희 그 방송에 출연했던 부동산 6남매 박경훈 소장님 모시고 간략하게 좀 대략적으로 올해 부동산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경훈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좀 인사 좀 하시죠,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 부동산 6남매 박소장이고요. 지금 인천 부동산 전반적인 흐름과 현재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 생각을 제 소신껏 정확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매수자분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시는 혼란스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갖고 계시나요? 김포시 인구는요 50만을 넘어섰고 입주 물량이 많다는 정보를요 탑 시크릿인가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현재 그래서 그 국내 부동산 시장 흐름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큰 틀에서 올해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네.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정부의 그 고강도 부동산 규제는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고강도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참신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변곡점이 되는 부분이 네. 이번에 한국이 아닌 미국이 양적 완화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네. 양적 긴축의 신호를 시장에 비췄다는 게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예. 그 이유 이제 이런 원인 때문에 정부가 금리를 더 추가로 더 올릴 계획인데요. 네. 미국이 돈을 많이 공급해가지고 실물 자산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난 2, 3년 동안 그 부동산 금액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아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그 시점과 타이밍이었는데요.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어떤 정부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2022년 현재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등 너무나 높은 세금 때문에 팔기가 어렵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사기 어려운 상황,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은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심리가 많이 움직이는데요. 네, 네. 현 정부의 아킬레스인 부동산은 더더욱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이걸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곳이 이제 미국이지 않습니까? 이 네네. 미국의 어떤 양적 완화 네네. 이에 따른 이제 그 자산 실물 자산 가치로의 이동 네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이제 확대될 것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선제적 대응 네, 이 맞습니다.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금리를 좀 올렸던 것 같고 뭐 네네.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그 급격한 하락보다는 여튼 이제 네네. 보합을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양극화 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 가장 작년에 핫했던 2021년 네네. 국내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지역이 인천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인천이 정말 뜨거웠는데 인천도 사실은 11월 기준으로는 네. 매매량이 좀 전월 대비 그리고 네네. 전년 동기 대비 약간 주춤하는 양세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가파른 상승세는 약간 꺾인 것 같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오르진 않는데 이렇게 주춤한 네네.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올해 인천시에 지금 약 그 2022년에만 약 4만 호 네. 그리고 내년에 한 4만 5천 호 네. 그다음에 그 후년에 2만 8천 호
그래서 한 2025년까지 대략 한 18만 5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네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네. 이제서야 인천의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제 가치를 좀 평가받기 시작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공급 물량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면 네. 이게 그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면서 네네. 부동산 가격의 어떤 하락 뭐 이런 보합 내지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많은 꼭 인천뿐만 아니라 지금 예. 현재 2022년 현재 기준으로 예.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거래량 자체가 예. 지금 많이 없는 거의 거래 절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률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금리 인상이 예정이니까 부동산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뭐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예. 하락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첫 번째로 맞고요. 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 얼마 정도 금리 인상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보면 2022년도에 3에서 4회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고요. 네. 0.25%씩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technic적으로 보면 대략 한 1% 이상 정도 올라갈 것 같고 네. 이 정도 상승률이라 본다라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건 맞겠으나 예. 이 금리 인상 이 정도 비율로 시장의 흐름을 단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인천은 서울집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렇죠. 서울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가격 상승의 열기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 열기가 인천에 전달이 되는 후행성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신축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인천 지역 중에서 더 선호하는 지역인데요. 예. 지금 인천 지역 입주 물량이 역대급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입주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하락이 될 거다. 그리고 어찌 보면 뭐 폭락의 장에 그 문이 열렸다라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네. 편만 놓고 본다라면 이 입주 물량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에 인천 입주 물량 중에서 가장 많은 구가 인천 서구인데요. 예,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검단 쪽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 서구 중에서 검단 신도시, 루원시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인천 서구의 입지 여건상 이 서구 자체에 많은 그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위치에서 수요를 많이 찾을 걸로 예상을 해본다라면 현재 지금 서울 쪽 그리고 기타 경기 지역에서 수요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중심,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와 루원시티 그 주변에 이제 수도권 서부 지역, 네네네. 서울 서부라든지 경기 서부 이쪽에서 어떤 수요가 일정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네네.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금리 자체는 너무 높지 않다. 예를 네. 들어서 지금 상승률이 예상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천의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있으나 서울 경기는 안정적이다. 네. 그리고 그 정부 정책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경제에 거스르는 지금보다 더 강한 금융 규제가 없다라면 제가 볼 때는 입주 물량 쇼크 때문에 뭐 부동산 금액이 폭락한다.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로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인데 두 번째 네. 질문에 어떤 연장선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2023년 같은 경우에 서해선 이제 그 뭐 부천 종합운동장 원종 요 구간이 개통하기도 네네. 하고 2024년도에는 검단 신도시의 인천 1호선이 개통을 하고 네. 2025년도에는 인천발 KTX가 좀 개통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오늘 아마 이제 발표할 것 같은데 인천시 그 제2차 인천 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쭉쭉 발표되는 것 같아요. 그럼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파트 공급 시기 이런 거 맞물리게 되면 네네. 인천 내에 어떤 그 순환 접근성, 그다음에 네. 서울로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좀 편해지면서 네네. 인천 부동산에 어떤 호재를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교통 호재들이 시장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비율도 매우 중요할 건데요. 평균적으로 교통망 같은 경우는
그 상승률이 높을 때가 개발 계획이 나왔을 때, 그리고 착공에 들어갔을 때, 네. 그리고 공공 시점의 상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교통망 개선에 따른 부동산 선택은 아직도 유효한 전략인데요. 네네. 부동산 호황기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이 올 때 네. 가격보다 좀 더 빠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 방어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 부동산 선택 시 교통망이 우수한 지역을 선택해야 할 이유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교통망 개발 계획 자체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요. 무리한 자금 스케줄 운영으로만 접근하지 않는다라면 그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가 주택에는 이제 그 주택 매매 그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 위주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인천의 빌라와 매매 전세 집 없는 서민들은 그럼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지 여튼 가장 핫한 건 대선입니다.